황교안을 규탄한다. 국민명령 거역한 황교안은 사죄하라. 80% 가까이 특검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라는 여론과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은 끝내 특검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연장의 필요성은 특검 자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일찍이 수사를 계속할 의지를 피력하고 기한 연장 승인을 요청했지만 그것을 거부한 것은 총리입니다. 왜 거부했겠습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거부를 했겠습니까? 자신을 향한 특검의 칼날입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공범이기 때문입니까?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과 그 측근의 비리를 엄호하겠다, 방패가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면 달리 무엇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제 겨우 수술하는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서 암덩어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찰나 수술실 문을 닫고 전기를 꺼버린 행태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제 그냥 환자는 그냥 두고 환부를 실로 꿰매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특검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길을 차곡차곡 밟아왔습니다. 이제 겨우 그 길의 절반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특검법을 제정하면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당연히 수사기간이 연장되도록 특검법은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수사 주체가 기한 연장의 필요성과 수사 계속의 필요성을 국민들을 향해서 역설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못하게 막은 총리 권한 대행은 월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승인 여부는 자유재량이 아니라 마땅히 승인해야 하는 기속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행의 이 같은 직무유기와 권한 남용에 대해서 헌법적 절차에 따른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검이 다시 제대로 활약을 해서 수사하던 것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또 아직 수사하지 않은 다른 재벌들과 다른 범죄인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그리고 그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찾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검법 연장을 다시 국회에서 재논의하겠습니다. 직권 상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판례이 인용되고 대한민국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제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그 특검 활동이 제대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종일관된 의지로 탄핵 인용과 특검의 수사기관 활동에 대해서 힘주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국정 혼란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임시로 국정 운영을 맡겨두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국민이 요구하는 요청을 대신하고 특검법을 위반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는 자유재량 행위가 아닙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공소 제기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속재량입니다.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주된 범죄 피의자인 박근혜 대해서
대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공동정범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게을러서 이것을 수사를 안 했습니까?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박흥렬 경호실장, 조대한 민정수석의 행위를 총괄 책임져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 바로 총리 황교안입니다. 본인이 특검의 수사 진행을 때마다 방해해놓고서 수사기간을 짧아서 하지 못하는 이 특검의 연장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어버이연합 수사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우병우인지 우상호인지 구별도 못하는 어버이들을 모셔놓고 누가 뒤에서 돈을 줘서 정치 집단보다 더 재빠르게 모든 집회 장소에 출몰하는 이 어버이연합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돈을 지급한 정경련이 지급한 행위가 명백히 언론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여권에 있는 심대평 씨의 아들 심우정 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버이연합 수사를 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14건의 범죄 피의 사실을 20명의 검찰을 파견받아서 특검 검사와 특검보들이 밤을 새워 일을 했습니다. 이 박근혜 정권 하에 대한민국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이 4년 동안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특검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황교안 총리에 묻고 싶습니다. 검사로 임명될 때 검사들은 임용시에 검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 선서문의 한 구절은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직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검사 생활 30년 황교안 총리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국가에 복무한 일이 무엇입니까? 단맞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려서 군대도 안 가신 분입니다. 특별히 국가를 위해 봉사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오로지 검사를 통해서 국가에 봉사했을 텐데 검사 임무가 바로 무엇입니까? 진실을 밝히고 공익을 지키고 법과 질서를 지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가 검사 아닙니까? 뭘 했습니까? 황교안 총리 수사검사 시절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시절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폭로한 자신의 경기고등학교 동기인 노회찬을 기소하고 오히려 이건희를 본인이 돈을 줬다고 서면으로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검사입니다. 참 희귀한 검사입니다. 2014년 조응천, 박관천 비롯한 공직기강 비서관들이 정유회 사건의 농단 사건을 지적하자 이를 수사하긴커녕 우병우를 비호해서 그들을 해임시키고 최경락 경위를 차산에 이르게 했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덕에 원세훈도 선거법 위반 기소가 안 되도록 방해하고 그 덕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특검의 수사를 사사건건 방해해왔습니다. 황교안 총리,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서 나라를 위해 마지막 공직을 정리할 시점에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마지막까지 헌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존재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국회는 이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 행위와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 소추를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롯데그룹이 4대 외치 문제에 따른 경북 성주 땅을 경기도 남양주 땅과 교환하는 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사기업인 롯데그룹에게 강압적으로 땅 교환 협상에 응하라고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지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왜 이것을 개인 롯데그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까? 헌법 23조 3항에 따라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지라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사업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무기체계 사드 배치가 새로운 대한민국 영토를 구입해서 제공받아서 부대가 설치되는데 국회의 심의 비준을 거치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사드 배치 무기는 단순한 북한 방어만이 아니라 MB체제 편입을 통해서 중국과 일본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타이완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한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되어야 될 것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국민이 뽑지도 않는 정당성 있는 권한 대행이 왜 이것을 서둘러서 추진합니까? 새롭게 국민의 힘을 얻어 새롭게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가 이 사드 문제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고 ICBM 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 넘겨줘야 할 것입니다. 월권 행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다시 한번 경고할 것도 없습니다. 황교안 총리 이제 본인의 이번 행위로 확실하게 헌법 위반 행위가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국회의회에서 탄핵 발의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3당에 의해서 특검법 연장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가 법치가 죽었던 날을 기억합니다. 박근혜 최순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교안 대행이 국민의 명령인 특검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 법치를 걷어찼습니다. 황교안 대행은 오늘 특검 연장을 거부하며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특검이 수사 목적 다 달성했습니까? 가장 주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벌들에 대해서는 이재용에 대해서만 수사가 되었을 뿐 SK, 롯데, 두산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조사된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황교안 대행의 평가는 도대체 화성에서 온 평가입니까? 황교안 대행 저희 사법연수원 29기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때 검찰 실무를 가르치시며 연수생들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세세하고 꼼꼼하게 정의롭게 수사지를 해라. 그런데 오늘 황교안 대행은 모든 국민들 앞에서 특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입법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압을 행사한 것입니다. 진작 이렇게 하실 거였으면 사퇴하시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셨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왜 국정 책임지고 계셨습니까? 정치권을 염려하시던데 정치는 국회와 국민에게 맡기십시오. 본인은 특검법에 따라서 연장 승인하셨으면 됩니다. 우리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등극하신 황교안 대행은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끝내 국민이 아닌 범죄자들의 편을 선택했다.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적폐 청산을 요구해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국정농단 범죄를 은폐하여 피의자 대통령의 복귀를 도모하겠다는 간교한 술책이다. 7.18에 의한 반민특위 강제 해산과 무엇이 다른가? 황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특검 기한 만료가 임박한 지금까지도 범죄의 몸통인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른 재벌 기업에 대한 수사 역시 미진한 상황이다. 법꾸라지 우병우는 여전히 사법 질서를 기만하고 있다. 특검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특검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황대행의 주장은 기록 미마의 궤변에 불과하다. 우병우의 꼭두각시들이 득실거리는 검찰의 수사를 넘기라니 국민을 대놓고 조롱하는 것인가? 무엇보다 강행 규정인 특검 연장을 제멋대로 거부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피의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특검의 숨통을 끄는 황대행의 폭거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국회 역시 국정농단 공범의 길을 선택한 황대행으로부터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을 낼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민 명령 거역한 황교안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법치주의 배신한 특검 연장 거부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국정농단을 은폐하려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폭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정의와 진실은 결코 패배하지 않음을 반드시 증명할 것이다. 2017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